명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 그 다음에 받았어도 그냥 무시하고 의료자문 동시감정을 반드시 해야 보험금 지급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부 보험사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청기 TV에서 다룰 내용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뇌질병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뇌질환 코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시면 뇌와 관련한 진단비 분쟁에 대해서 발생한 분들이라고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증입니다. I63.8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9입니다. 자, 저희가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형적인 뇌경색은 약간 뇌경색이 발병을 해서 언어장애라든가 편마비 이렇게 신경 증상들이 몸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뇌경색이 전형적인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뇌경색이 발병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내용과 관련한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진단비 받아야겠죠. 자, 그렇지만 뇌경색증이 약간 소리 없이 그다음에 신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뇌경색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뇌경색증 I63.8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9입니다. 내용 보시면 증상은 보통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증상으로 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MRI 검사상 뇌경색의 흔적이 보인다. 진료 볼 때 예전에 뇌경색이 스쳐간 적이 있네요.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보통 I63.8, I63.9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신체적인 증상이 다행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코드가 부여가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I63이니까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보장 내역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부 보험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신경학적 결손, 제가 아까 들어가기 전에 전형적인 뇌경색 증상 얘기했죠. 언어장애라든가 편마비. 자, 이런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만성 뇌경색의 경우에는 이 코드 불가가 힘들다고 하는 게 보험사 주장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보험 분쟁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보험사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 맞는지를 한번 보시면 약관상에 만성 뇌경색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말이 좀 틀린 거죠. 그리고 신경학적 결손 여부와는 질병 코드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관상에 저희가 얘기하는 질병 분류 코드는 4차부터 현재 8차까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분류 기준을 보면 뇌경색이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에만 I63 진단 코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치의 확정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거치지 않거나 거쳤는데 그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뒤에서 나오는 의료 자문이라든가 동시 자문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험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주치의 소견이 의학적 소견을 써주는 선생님도 있고 안 써주는 선생님도 있죠. 안 써준다라고 하면 보험사 말대로 의료 자문 및 동시감정 피보험자 입장에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공정한 병원 선택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죠. 대부분 자문이 가능한 병원에 대학병원 리스트를 주고 이 안에서 고르세요. 그러면 선택을 겉에만 보기에는 대학병원 리스트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20개 정도 주죠.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공정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보험사가 자문을 해주는 의사들한테 의료 자문을 가기 때문에 공정한 병원 선택이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협착 코드 I65, I66 뇌협착이 어디에 발생을 했냐에 따라서 I65, I66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사항은 뇌혈관이 협착이 됐을 때 부여가 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두통, 어지럼증 증상 또는 무증상 그리고 건강검진 하다가 뇌 MRI 및 MRI 촬영 때 협착이 발견이 돼서 코드가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 방법은 뇌 MRI 및 MRA, CTA 검사,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게 협착 정도가 어느 정도 협착률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는 협착률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I65, I66 코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야모야병하고 의심이 된다, 이거하고의 구분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가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신체 증상 코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보시면 약관상에 따르는 KCD 기준상 협착 정도는 언급이 없습니다. 뭐를 I65, I66 진단하는데 따른 협착률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관상의 협착률과 관련한 내용이 약관상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치의 확정진단 피보험자가 받죠. 그러면 주치의가 확정진단을 했으면 어떤 검사를 시행했을 거고, 그 검사에 따른 부분들이 협착이 확인이 돼서 코드가 부여됐을 텐데,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략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우리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마찬가지죠. 의료자문 동시감정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공정하게 병원을 선택을 해야죠. 자, 일부 보험사, 다는 아니죠. 일부 보험사의 심사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주치의 소견이 확정 진단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치의 추가 소견 패스. 피보험자 모르죠. 주치의 소견을 받아야 되는 건지, 어찌됐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확정 진단을 받았으니 코드가 맞으니 대학병원 의사가 해줬는데 왜 안 주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추가 소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주치의 추가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 그 다음에 받았어도 그냥 무시하고 의료자문 동시감정을 반드시 해야 보험금 지급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부 보험사 입장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심사 과정을 거치면 누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뇌질환 관련해서 진단비, 자주 발생하는 질병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오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 보시고, 보험금 분쟁이 계속되고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보청기 TV에 무료 상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TV는 매일 아침 영상 정보로 여러분께 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